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입니다. 5월 10일 우크라이나 전황 뉴스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순서는 먼저 5월 9일의 우크라이나 실시간 교전 상황을 전하며 이어서 단신 등 주요 동향 5건을 전달하겠습니다. 단신 내용은 1. 러시아의 드론 100대 출현 2. 미국 패트리어트로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격추 확인 3. 러시아 하이마스 로켓 효율적 요격 4. 미국 우크라이나에 12억 달러 한화 1조 6천억 원 군사 패키지 추가 지원 5. 러시아 전성절에 T-34 전차 한 대만 동원한 이유입니다. 주요 뉴스는 우크라이나가 준계 대공세 결과에 대한 기대감 낮추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과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군이 500명이 사살되었다는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긴급사항으로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이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폭격 중 사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먼저 우크라이나 실시간 교전 상황 전달합니다. 5월 9일 우크라이나 실시간 교전 상황. 러시아군은 하르키우 근처에 위치한 목표물에 최소 6번의 공습을 실시했으며 그중 3개는 도시 내에 위치한 목표물이었습니다. 디라치 지구에 위치한 CHBP-5 천연가스발전소 근처의 우크라이나 시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부대가 브리안스크 지역의 스타로둡스키 지구를 다시 한번 공격했습니다. 포탄 한 발이 쿠르코비치 마을에 떨어져 송전선이 손상되었습니다. 6일 동안 벨고로드 지역의 국경에 대규모 공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스포다리우시노 지역에 대한 공격으로 2채의 집이 파괴되었으나 민간인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쿠판스크 전선에서는 프랴니키우카 지역에서 포격전과 진지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령부는 방어 진지를 강화하기 위해 드보리치나에 추가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바흐무트에서 전투가 계속됩니다. 바그너 PMC 돌격 그룹이 도시 서쪽 구역에서 나머지 우크라이나 부대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각 공격은 러시아 병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포격과 공습이 선행됩니다. 남쪽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무차별 포격으로 바그너 PMC의 공격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로켓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 포로 수용시설을 강타했는데 예비보고에 따르면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아브디이우카 북쪽에서는 크라스노호리우카와 노보바흐무티카 인근의 위치 장악을 위해 진지전이 계속됩니다. 러시아의 드론이 우크라이나군의 사보타주 및 정찰 그룹이 전체 전선에서 활동하는 것을 추적합니다.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부대는 계속해서 도네츠크에 대해 포격을 계속합니다. 호리오카 및 인근 교회 지역에서는 주거시설과 학교 건물이 비격되었으나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령부는 호리키우 및 훌야이폴 등의 최전선에 병력을 배치하고 반격 준비를 계속합니다. 러시아군은 방어를 강화하고 확인된 우크라이나군의 위치에 표적 공격을 가합니다. 이상 러시아 측 텔레그램이 전한 우크라이나 실시간 교전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한동안 뜸하던 미사일 공습을 재개하고 공습에 이용하는 드론 수도 많아졌는데 주로 야간에 공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스방체 방공시설이 많이 배치됨에 따라 공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야간 공습을 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우크라이나군이 계속적으로 자포리자 방면의 전선에 병력을 집결하고 대반격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으나 5월 9일에도 우크라이나의 준계 대공세라고 일컬을 만큼의 지상군 및 공습작전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헤르손 방면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드니프르강 남쪽 지역에 진지를 구축하여 국지전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규모 병력이 도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앞서 전해드린 실시간 전황에서 바흐무트 남서쪽에서 로켓 하나가
우크라이나 포로 수용시설을 타격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에서 전과를 기록한 내용을 다소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맨 마지막 주요 뉴스에서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신트 등이 전한 단신 등 주요 동향 5개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스크바 등 러시아에 드론 100대가 출현했고 격추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현지 시각 5월 9일 늦은 밤, 한국 시각 5월 10일 새벽에 러시아 측 텔레그램이 전한 바에 따르면 모스크바를 포함하여 러시아에 100대가 넘는 드론이 비행하였고 러시아군의 전자전 부대가 이를 제압, 격추하였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비행한 100대의 드론 중 항공기 타입의 드론을 포함하여 수십여 대는 러시아 본토에서 이륙하였다고 전했습니다. 100대의 드론이 비행하고 이 중 수십 대의 드론이 본토 내에서 이륙했다고 하는 등의 내용은 개연성이 크지 않지만 러시아 측에서 러시아에 불리한 내용을 밝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더욱이 평소 신뢰성이 높은 텔레그램 채널이라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데 추가 보도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킨잘 미사일을 격추했다는 것을 미국이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5월 3일에서 4일간의 야간에 미국의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으로 러시아의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킨잘 미사일의 잔해 사진도 공개하였는데 러시아 오신트도 사진에 나타난 잔해가 킨잘 미사일과 매우 유사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5월 9일 미국 국방부 패트릭 라이더 대변인도 패트리어트 시스템으로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공식 확인하였는데 기존의 시스템에 추가 장치 MSE 키네틱 인터셉트를 설치하면 격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에는 현존하는 방공 시스템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격추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이렇게 되면 격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세 번째는 반대로 러시아군이 미국의 하이마스 로켓을 보다 효과적으로 요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에 따르면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하이마스 로켓을 점점 더 효과적으로 격추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러시아군이 어떻게 하이마스 로켓을 격추하고 있는지 미군 측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하이마스의 경우 사거리가 32에서 45km 정도로 짧은 시간에 이에 대응하여 요격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번째 내용입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 패트릭 라이더는 5월 9일 우크라이나에 12억 달러, 한화 1조 6천억 원 규모의 새로운 군사 패키지를 제공한다고 언론에 브리핑하였습니다. 이 패키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방공 시스템 및 탄약, 서부 발사대 미사일 및 대공 레이더의 통합을 위한 장비, 무인 항공 시스템과 싸우기 위한 탄약, 155mm 구경 포탄, 상업용 위성 영상 서비스, 교육, 유지보수 및 일반 지원. 여기에 상업용 위성 영상 서비스가 포함된 것이 특이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내용입니다. 5월 9일 러시아 전성절에 러시아는 항공기는 전혀 동원하지 않고 전차 및 장갑차도 오로지 한 대만 동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방 측 언론은 앞다투어 전성절 행사를 격하하기에 바빴는데 러시아 측이 행사를 이렇게 조촐하게 치른 이유에 대해 영국의 국방정보국은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러시아가 국내의 비판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중장갑 차량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손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차 및 장갑차를 동원할 수 있었지만 프레이드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투보다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자제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한편 T-34 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큰 역할을 한 상징적 존재로서 한 대만 동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입니다. 첫째, 우크라이나가 춘계 대공세에 대한 기대감 낮추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3월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춘계 대공세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으며 서방 측 및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기대가 커졌습니다. 춘계 대공세가 펼쳐지면 바로 크리미아 반도와 전쟁 개시 후 새로 점령당한 자포리자와 헤르손 등의 우크라이나 영토를 탈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2-3주 전부터 우크라이나 측은 춘계 대공세에 대한 시기가 늦추어질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춘계 대공세가 개시되더라도 기대했던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기대감을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우크라이나 올렉시 다닐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우크라이나 뉴스에 인터뷰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올렉시 다닐로우 NSDC 위원장은 반격 시기와 방향에 대한 결정은 최고 사령관실에서 내릴 것이지만 최종 계획은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모두 작업 중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에 존재하는 상황에 따라 특정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5월 10일 우크라이나 측 텔레그램에 올라온 제임스 클레버리 영국 외무부 장관의 발언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결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전쟁 내내 기대를 뛰어넘었지만 간단하고 신속하며 결정적인 돌파구가 없을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실 세계이며 할리우드 영화가 아닙니다. 반격이 전개됩니다. 다닐로우 위원장은 춘계 대공세의 시기와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춘계 대공세가 뒤로 밀릴 수가 있다고 전했으며 클레버리 영국 외무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춘계 대공세 성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낮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춘계 대공세 기대감 낮추기 작업을 하는 이유는 춘계 대공세 결과 기대를 충족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후 서방의 지원이 줄어들고 국민들의 사기도 하락하여 전쟁 수행에 대한 동력을 상실할 것을 우려한다는 것과 또한 성과가 없으니 이젠 불리한 조건으로라도 휴전 협상에 나서라는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흐무트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바그너 용병 500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는 내용 확인입니다. 어제 프리고진은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는 와중에 러시아 정규군이 후퇴하여 바그너 그룹의 측면에서 이미 문제가 발생하였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5월 10일 우크라이나 측 뉴스와 텔레그램 그리고 프리고진 선전 매체로 추정되는 러시아 측 텔레그램 등에서 관련 내용을 밝혔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뉴스의 기사입니다.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군의 제72 분리 차량화 소총여단의 탈출과 그곳에 남아있던 러시아인의 509의 시체에 대한 프리고진의 보고서는 사실입니다. 도시의 남서부 외곽에 대한 이틀간의 공격 동안 아조우 전술그룹의 일부인 제3여단 돌격부대는 64명의 점령자 러시아군을 제거했으며 다른 87명은 이전에 언급한 것의 절반입니다. 제거가 계속되고 전과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바그너르티, 바그너 부대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측 텔레그램의 내용입니다. 오늘 보고된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제3 돌격여단이 적을 격퇴했습니다. 점령군은 점령한 영토의 3평방킬로미터를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프리고진은 새로 형성된 러시아 부대를 회상하며 군대가 위치를 포기하고 72여단이 후퇴했습니다. 라고 불평합니다. 우크라이나 제72여단과 혼동하지 말 것. 아조우 빌레츠키 사령관은 바흐무트 인근에서 러시아 연방 제72여단의 제6 및 제8 중대의 패배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바그너의 제3 돌격 분대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아조우 운동의 리더인 안드리 빌레츠키는 우크라이나군 제3 돌격 여단이
바흐무트에서 3 곱하기 2.6km의 땅을 해방시켰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 제72여단의 2개 중대와 바그너 돌격 부대를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리고진의 선전 매체로 추정되는 러시아 측 텔레그램의 내용입니다. 바흐무트 근처에서 우크라이나 군대는 반격을 시작하여 러시아 방어에 끼어들었다. 나치 제3돌격유단 이전 아조프 연대의 우크라이나 기갑군이 도시 남서쪽 쿨레시체프카 지역을 공격했다. 포병 준비 후 적군은 탱크와 보병 전투 차량을 전투에 투입하여 드론 공격을 수행했다. 적의 맹공격으로 러시아 부대 중 하나가 위치를 떠나 거의 폭 2km, 깊이 500m의 전선을 노출했다. 글쎄 우리는 그를 막았습니다. 라고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말했다. 적군에 따르면 PMC의 3차 돌격대가 우크라이나 군의 진격을 막는 돌파구를 막기 위해 투입되었다. 이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는 위치를 되찾고 적을 압박하고 있다. 포병도 적극적으로 적군을 공격하고 있다. 이하 생략합니다. 이상이 원본 내용이었습니다. 앞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바흐무트 남서쪽 쿨레시체프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아조우 연대 기갑부대가 공격했고 러시아 정규군 제72여단 병력이 피해를 입고 퇴각하였다. 이에 바그너의 제3 돌격 분대가 투입되어 이를 막았으나 바그너 그룹도 일정 부분 손실을 입었다. 그리고 약간의 지역을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하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장대로 바흐무트에서 500명까지 전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프리고진이 밝힌 것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병력의 손실은 있었으며 점령 지역도 일정 부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시각 5월 10일 밤 늦은 시각에 속보로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이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폭격 중 사망했다는 소식이 러시아 측 텔레그램에서 나왔는데 후속 내용은 확인 후 내일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